건강검진 결과표 받아보면 정말 수많은 숫자랑 마주하게 되죠. 대부분은 정상 범위 안에 있나 확인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데 가끔 어떤 숫자는 우리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숫자 중 하나, CA19-9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암수치라고만 알고 계신 이 숫자에 사실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받은 검사 결과지에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상 수치가 보통 37까지인데 45가 나왔네요. 살짝 넘었죠.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말로 암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뭔가를 우리 몸이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숫자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CA19-9가 도대체 어떻게 발견됐고 그 본질이 뭔지 그 탄생 스토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CA19-9는 원래 대장암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물질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거 대장암보다 췌장암에서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췌장암의 경과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이건 일반인들 건강검진에서 암을 미리 찾아내는 그런 선별검사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암 표지자라고 하면 단백질을 생각하기 쉬운데 CA19-9의 정체는 바로 당사슬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얽힌 설탕 분자 같은 거죠. 이게 왜 아주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단백질처럼 유전자가 직접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세포 안에서 여러 효소들이 착착 조립해서 만드는 제품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당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조립 라인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립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CA19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딱 3단계로 이루어진 조립 라인 같아요. 기본 뼈대가 있으면 첫 번째 부품이 와서 딱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UT3라고 하는 조립 로봇이 두 번째 부품을 딱 붙여줘야 비로소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조립 로봇 FUT3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방금 봤던 그 조립 라인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효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검사가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의 세포에 제대로 작동하는 FUT3 효소가 있다? 그럼 조립 라인이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CA19-9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비활성 상태다? 그럼 마지막 부품을 조립할 수가 없으니 우리 몸은 절대로 CA19-9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유전적 비밀의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루이스 표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저 위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CA19를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저 아래 엘리시아나 B 표현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아예 꺼져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아무리 큰 췌장암이 자라고 있어도 혈액 검사 수치는 항상 0에 가깝게 나옵니다. 즉, 암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오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CA19-9를 아예 만들 수 없는 이 루이스 음성 인구가 전체의 약 10%나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에 1명은 췌장암에 걸려도 CA19-9 검사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 검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인 셈이죠. 이런 유전적인 문제 말고도 이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거짓으로 높게 나오는 거짓 경보가 울릴 때도 있고 반대로 진짜 위험한데도 수치가 낮게 나오는 숨겨진 위험도 있거든요. 두 경우를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죠? 암이 아닌데도 CA19-9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담즙이 흐르는 길, 즉 담관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수치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심지어 그냥 양성종양 때문에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균적인 췌장암 환자의 수치가 한 500 정도라고 한다면 암이 아닌 단순 담관 폐쇄만으로도 수치를 1000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심각한 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틴 간섭이라는 건데요. 요즘 탈모 예방이나 피부 미용 목적으로 고용량 비오틴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비오틴 성분이 검사 키트가 작동하는 걸 방해해서 실제로는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처럼 나오는 거짓 음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렇게 한계가 많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도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CA19-9는 증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을 찾아내는 선별검사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아닌데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위양성이 너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값비싼 추가 검사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이 검사의 진짜 가치는 이미 췌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반응이 어떤지 혹은 재발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추적 검사일 때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먼저 기준치인 37을 넘으면 물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복통이나 황달처럼 췌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CT 같은 정밀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수치가 100을 넘어간다, 이러면 악성 종양, 즉 암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정도 수치가 되면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전이가 이미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해서요.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1000 이상으로 아주 높다면 양성 질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99% 이상의 정확도로 이미 꽤 진행된 암,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으로 봅니다. 이처럼 의사들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수치의 정도를 보고 다른 임상 정보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CA19-9는 지난 40년간 정말 유용한 도구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명백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계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진단 기술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 한 방울에서 암세포가 흘리고 간 DNA 조각을 직접 찾아내는 액체 생검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죠. 또 CA19-9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루이스 음성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표지자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차세대 기술들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더 이른 진단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A19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숫자가 가진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 이런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 패턴 그 자체로 질병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